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세스는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제인이라는 시인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세스는 제인을 로버트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의 생에서 알던 사이라고 합니다. 세스는 우리가 다차원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광범위한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연극 중인 배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배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극의 현실에 매혹되어 드라마상의 문제, 도전, 희망, 슬픔 등에 너무 깊이 몰입해 있는 탓에 모든 것이 자신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쁨과 비극이 어우러지는 지극히 감동적인 드라마가 여러분의 현재 삶이요, 환경입니다. 다른 차원에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또 다른 연극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대 배경은 여러분의 전체 퍼스널리티를 둘러싼 환경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퍼스널리티의 일부분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특정한 시간 내의 드라마에 너무 확고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자신이 배역을 맡고 있는 다른 드라마들을 미처 의식하지 못합니다. 육체적 환경은 때로는 아름답고 정겹게 느껴지지만 결국 모든 것은 위장에 불과합니다. 위장은 우주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의 목적의 일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이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환경은 여러분 자신의 사념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육체의 현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참가하고 있는 다른 모든 현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들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창조와 의식은 결코 선형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합니다. 부모나 어린 시절의 사건도 모두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각본을 쓴 사람도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지만 3차원적 자아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각본상 비극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탓할 사람이나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의식 수준에서 창조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체험을 스스로 창조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의자와 탁자, 천장과 문 따위가 아주 실제적이며 영구적인 물건으로 보이는 반면 여러분 자신은 탄생과 소멸 사이에 놓인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물리적 우주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하면 질투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의식이야말로 영원히 존재하며 겉보기에 영구적으로 보이는 우주는 그리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 감정, 해석이 육체적으로 물질화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면의 자아가 생각과 감정을 마술처럼 변화시켜 물질적인 등가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따라서 육체는 주관적인 상태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육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자신은 그와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감정을 물질 속에 불어넣음으로써 환경과 물질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자아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심령 에너지를 외부로 표출시켜 물질 형체를 이루는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사후세계나 윤회의 전환기에서 현실이란 스스로 창조해가는 것,
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과정을 쉽게 통과할 수 있고 꿈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기능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도 매우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고 합니다. 원래 사후에는 수없이 많은 체험의 문이 열리는데 자신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 가능성이 많거나 적어집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여 다른 길로 들어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후의 가능성에는 세 가지 주요한 경로가 있죠. 우선 첫 번째 경로는 또 다른 환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생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체험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윤회의 삶과는 별개인 전혀 다른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시간의 연속성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후의 특별한 장소나 상황,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학 같은 대립적인 관념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악이 밉다고 생각한다면 미움은 그 자체로 여러분을 제약하며 시야를 편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체험에 그늘을 들이우는 검은 안경과 같습니다. 이때는 체험을 하면 할수록 미움을 강화시키는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잇따른 생애에서도 그런 질환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소되지 못한 증오심이 그런 질병을 다시금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 건강,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을 확장시킨다면 현생에서 뿐만 아니라 후생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자질들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증오심을 갖고 죽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체험을 유익한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자신의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후생에서도 숙제로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증오심을 남겨놓는다면 앞으로 그런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진리, 직관, 사랑, 기쁨, 창조성의 본질이 번득이게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 빛을 발할 것입니다.